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컨택을 할 때 애터미 원리는요. 뭐예요? 애터미를 잘하려면, 애터미에 성공하려면 뭐를 제일 잘해야 될까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아시죠? 애터미 사업은 판매 사업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만 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요. 지금 이제 김명철 사장님도 처음 이제 시작했고 이재용 사장님도 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누구나 어쩌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냐면요. 애터미에 성공하려면 사람 많이 달고 많이 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판매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가입을 많이 시키면 된다. 어쨌든 사람 많이 만나서 가입 많이 시키고 이 사람들이 많이 또 소개를 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근데 이거를 깨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거를 깨야지 미팅과 세미나에 계속 와요. 처음에 이거를 깨는 게 관건이에요. 우리의 일은 이 사람의 확고한, 정말 확고하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확고해요. 게다가 뭐 제약 영업이라든지 영업을 해봤던 사람이나 아니면 장사를 해봤던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이 생각이 더 확고해요. 정말 확고해요. 그러면 아니 뭐 가입시켜가지고 계속 사게 하고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세미나 한번 초대하면은 그 사람이 애터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업이다. 그럼 또 나와가지고 또 막 가입시키게 하고 그게 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미나가 가끔 한 번만 오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팅은 거의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팅의 필요성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입 방법, 포인트 보는 법, 구매하는 법. 이거 배우러 오는 것이 미팅. 요거 다 할 줄 알면 올 필요 없고, 그리고 가끔 한 번 세미나 가가지고 마음 다지고, 파트너 있을 때만 세미나 가고, 파트너 한 번 뚜껑 열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막 움직여서 애터미 소개하고 또 판매하고 사게 하고, 그런 사업,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확고해요. 그거를 깨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거를 깨는 게. 그게 애터미의 일이에요. 그거를 깨고 미팅과 세미나에 내 신규 파트너를 안착시키는 게 애터미의 일이에요. 애터미의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일은 내 파트너를요, 요게 강한 요거를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생각을 깨기 어렵잖아. 이 생각을 깨는 게 진짜 어렵죠. 이거를 깨는 일, 이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판매 사업 아니고요. 물론 결국에는 애터미는 교육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우리의 할 일로 보면은 이거를 깨서 미팅과 세미나에 안착시키면 우리 할 일은 끝인 거예요. 네. 물론 근데 미팅과 세미나에 안착만 시키면 그 사람이 뭐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가, 하루에 몇 명 만나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가, 그거는 미팅에서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근데 이거를 깨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장님, 태연 사장님 안내했을 때도 아셨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애터미는 어렵다. 네, 어렵다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미팅과 세미나에 안착시킬 때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 미팅과 세미나에 와야 하는지, 왜 그 사람의 이런 생각들이 틀렸는지, 왜 와야 하는지, 그것도 규칙적으로 출근하듯이,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이 틀렸는지, 이 이유를요 계속 얘기해줘요. 어떻게 얘기해주냐면요, 한 가지 이유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이 이유를요, 한 가지 이유를,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를 계속 얘기해주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했는데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뭐가 되냐? 잔소리밖에 안 돼요. 잔소리.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 사람이 무슨 이유를 대야지 이해를 할까? 그거를 내가 끊임없이 생각해주는 역할이 바로 나의 역할이에요. 내가 누구? 스폰서. 우리 지은 사람이 정답. 스폰서의 역할. 스폰서의 역할이 이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연 사장님의 이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박옥순 사장님의 이유를 찾아주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다. 근데 이유가요, 내 머리에서 그 수많은 경험의 이유를 다 찾을 수 없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세미나장에 가면은 그 이유들을 자꾸 얘기해요. 세미나장에 가면은 세미나 안 빠져야 된다, 미팅 해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듣고 저 얘기를 좀 해줘봐야겠다, 저 얘기를 좀 해줘봐야겠다. 계속 우리가 소스를 얻죠. 그래서 세미나를 가야 한다. 네. 이게 완전히 뭐 닭이냐 계란이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면은 세미나에 가야 하는 이유가 또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주러. 그래서 이유를요 반복적으로 사장님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좀 적어보세요. 세미나장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장에서 막 적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세미나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미나장에서 그걸 듣고 예를 들면은 우리 권사님이 생각났어. 그러면 권사님 이름을 적어요. 그 옆에다가 말할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 말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옛날 공창에 보면요, 우리 정현 사장님, 이명아 사장님, 김영미 사장님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막 활발하게 미팅과 세미나에 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이유들, 예를 들면은 이것도 있고요. 또 이유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스스로 구매해야 된다. 처음에 나오면요, 자꾸 나한테 시키잖아요. 포인트 관리도 나한테 시켜, 회원가입도 나한테 시켜. 근데 스스로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포인트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이유, 스스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바꿔가면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세미나장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 이유들을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암만 얘기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반박을 해요. 반박을. 그러면은 두 번째는 무조건. 이유는 없어, 그냥 해. 그 말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냥 와, 이게 아니라 성공자들이 지금 현재 월 1억 버는 사람들이 지금 600명 정도 돼요. 월 1억이 아니고 연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현재 애터미에서 6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미팅과 세미나 참석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모든 세미나에 가서 들어보면 세미나에 한 번도 안 빠졌고 세미나 안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업이 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다면은 미팅과 세미나에 계속 참석하기 전에는 계속 200만 원, 1년이 돼도 200만 원, 2년이 돼도 200만 원, 3년이 돼도 200만 원이었던 사람이 미팅에 참석하고부터 갑자기 빵 뛰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면 그게 미팅과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을 하는 게 아니겠냐고. 그렇게 또 거꾸로 무조건 성공자를 따라야 된다. 그런 이유를 이제 두 번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유는 없어. 그냥 해. 해서 따라올 성인은 없어요. 유치원생이면 모를까. 우리 주은이 또래면 모를까. 그냥 따라와! 한다고 따라오지 않아요. 만약에 따라와! 해서 무조건 따라오는 우리 최영단 사장님 같은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죠. 네. 그 점을 정말 높이 사요. 왜냐하면 최영단 사장님은 누구 하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유를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고 그냥 정영순 사장님 오라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런 분은 진짜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본인이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이 그때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석을 하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런 사장님을 만나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 이유는 없이 그냥 해서 따라오는 파트너가 있으면은 그분은 진짜 100%, 1000% 성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10,000명당 1명 나올까 말까, 100명당도 아니고요. 한 10,000,000명당 1명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를 대는 거를 피할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유를 계속 대요. 이유를 계속 대요. 계속 대고 이분이 조금 친해졌다 싶고 내가 될 이유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걸로 가는 거예요. 성공자들 중에 세미나랑 미팅 빠지고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그 성공자들 중에 능력자들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깝죽대다가 해보니까 2년, 3년 해보니까 성장이 없거든.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겠다. 1년 12번 석세스 세미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결과 성장이 쫙 되더라. 그것만 봐도 세미나랑 미팅이 애터미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사장님들이 내 파트너를 미팅과 세미나에 안착시키면은 사장님의 일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네. 거의 반 이상은 끝났다고요. 완전 끝난 건 아니겠죠. 또 그 사람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할 때 같이 또 설명하러 다녀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애터미는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 교육사업이다 이런 말도 다 맞고 시스템 사업이다 이런 말도 다 맞는데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내 회원의 멤버를 미팅과 세미나에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일이 바로 애터미 사업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기 싫어하고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은 내 파트너는 그것보다 배로 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위 멤버 중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나와요. 분명히.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다 알아요. 실제로 그 사람 다 알 수도 있어요. 진짜로. 다 알긴 뭐하라. 너 몰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 너는 다 알겠지. 하지만 네 밑에 파트너들이 다 너처럼 똑똑한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너처럼 똑똑한 사람 나온다 할지라도 네 밑에 100명이 나오고 그 밑에서 또 100명이 나올 텐데 그럼 네가 그 200명을 다 쫓아다니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는 미팅 사업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모아야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이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애터미는 혼자서는 성공 절대 못해요. 내가 파트너가 있어야 성공한 사업이에요. 내 파트너를 똑똑하게 만들고 키워야 성공한 사업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천재고 내가 아무리 그 아인슈타인이라도 성공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내 밑에 왜냐? 내 밑에서요. 진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 또 그런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런 분들을 혼자 1대1로 절대 못해요. 미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또 각자가요. 모르는 거를 또 몰라. 그래서 그냥 미팅에 앉아 있어서 저절로 알게끔 해야 돼요. 보통 1대1로 하면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1대1로 했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해줘요. 그쵸? 근데 의외로 내가 저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알고 있고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스폰서도 그런 예단을 안 하려면은 모아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포커스 맞춰서 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팅과 세미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미팅과 세미나에 안착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애터미를 시작했다. 내 파트너를 미팅과 세미나에 안착하는 사업이구나. 그러면 스폰서가 그 파트너를 안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착이 돼야지 스폰서가 되는 거죠.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착이 됐으면 내 파트너를 안착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나아가야 할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교육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결국 똑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앞으로는 애터미는 미팅과 세미나에 파트너를 안착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먼저 안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잠깐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요. 이것도 미팅과 세미나를 강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미팅과 세미나에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럴 때는 미팅과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 만난다고 돌아다니느라 미팅과 세미나에 안 온대. 그런 사람들한테는 애터미는 미팅과 세미나에 파트너를 안착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럼 사장님도 안착이 돼야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는 김태원 사장님 같은 분한테 애터미는 미팅과 세미나에 안착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미팅과 세미나에 꼬박꼬박 오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나 못하는 사업이겠네? 하고 도망가요. 미팅과 세미나에 와야겠다.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끔 또 이끌어주는 게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은 제가 이재원 사장님한테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는 다른 사업이랑 병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나는 못하는 사업이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지레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알아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애터미는 빅 비즈니스구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 빅 비즈니스구나 라는 생각과 난 애터미로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움직임이 달라요. 되게 열심히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얘기를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부업자다.
그러면은 나 이 일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해. 대신에 일 끝나고 한 명씩 매일 만나봐. 그러니까 어저께 원데이 세미나 때도 말했잖아요. 우리 그 부릉부릉 시동 거는 거예요. 처음부터 돌릴 때 막 빨리 못 돌리죠.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요. 돌릴 때. 안 돌려보셨냐? 나만 돌려봤나?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엔 진짜 뻑뻑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돌리다 보면 조금 더 빨라지고요. 그 다음엔 진짜 빨라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탁 놔도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처음부터 세게 빨리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팔이 부러지든지 이게 부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부터 3명씩 만나 이러면은 안 되고요. 그래, 그러면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한 명씩 만나봐. 그런 식으로 부업해봐. 그리고 세미나나 참석해봐. 어떤 경우에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한테도 알릴 필요도 없어. 그냥 너만 세미나만 와. 세미나만 계속 와. 그것만 또 강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그분의 상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소비자를 모으겠죠. 처음에는 소비자도 모으지만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자부터 찾으려고 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소비자든 사업자든 본인은 미팅에 안 오면서 세미나에 잘 안 나오면서 소비자랑 사업자를 막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관심 가진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좀 움직이고자 하는 관심 사업자가 나오면요. 그때는 이 사람이 계속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 파트너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본인이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좀 더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요구가 커져요. 그러면은 3단계로 센터로의 초대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시간이 날 때. 시간 날 때. 시간 날 때 하고 계속적으로 시간 날 때 오시잖아요. 그러면 본 사람을 또 보거든. 리더들은 매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 또 보고 본 사람 또 보고 저 사람들은 매일 앉아있네요. 저 사람들은 매일 앉아있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원래 리더들은 매일 오는 거예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그 말인 즉슨 안 오면 아직 리더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해주면 그 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스스로 판단하면은 센터 오는 거를 좀 더 늘릴 거예요. 이 말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죠. 애터미 사업은 내 파트너를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리더는 센터 미팅과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하고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파트너한테 이제 막 어깃장을 놔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약간 틀어지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애터미가 돈 된다 그러면 약간 자존심도 굽혀요. 근데 여자분들은 돈이고 나발이고 내가 저거 잘 되는 거를 못 보지. 내가 안 되는 건 생각 안 해. 내가 제일 손해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건 생각 안 해. 나로 인해 저게 잘 되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약간 진짜 감정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근데 또 애터미는 여성분들이 없으면
안 굴러가. 애터미 사업이 안 굴러가. 근데 남자분하고 여성분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성분들은 좀 세밀하게 제품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막 또 새로운 제품 나오면 막 사고 싶어 해. 그러면서 또 그거를 막 알려. 그게 여성분들의 역할이고요. 남성분들은 사업자. 크게 좀 지치지 않고. 여성분들은 또 그런 장점은 있는데 또 단점은 좀 힘들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남자들이 확 잡아줘요. 아줌마 들어가면 안 되지. 이게 비즈니스인데 아줌마 장난이야? 이러면서 막 또 남자들은 확 그걸 또 잡아준단 말이에요.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이제 잘 맞춰지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여성분들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애터미는 감정 사업이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나를 파는 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에는 내가 약간 비효율적이지라도 상대방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좌측, 우측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를 넣어야 돼. 포인트를. 근데 좌측은 뭐 20만 밖에 안 됐어. 우측은 25만이야. 근데 이 사람이 6만을 팔았어. 6만. 그러면 어디 넣어야 돼요? 좌측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좌측은 또 파트너가 더 빨리 나오죠. 그럼 좌측에 있는 파트너 도와줄 겸 이쪽에 넣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스폰서가 왔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은 그 입장에서는 그 생각밖에 못해요. 애기들 보면은 나누기 곱하기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 더하기 빼기 밖에 못하는데 곱하기를 생각하게끔 하면은 애가 나자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 그냥 여기 넣을 거예요. 여기 만포인트도 프레시되고 여기 또 사업자가 있으니까 꾸준히 사업하게 하려면 여기 넣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 못 들을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 일단 넣어. 넣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파트너들을 어차피 좌우에 파트너를 키워야지. 지금 당장 200만 원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파트너를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오고 키워야지 되는 사업이라서 이 파트너들을 이제 도와줄 겸 해서 이 사람 예를 들면 여기 좌측에 있는 파트너가 좌는 30이 넘었어. 우는 뭐 24만이야. 요것만 넣으면 한 번 맞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차피 네가 여기 넣으면 또 저기 없어지고 이 사람을 도와줄 겸 새로 너보다 늦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6만을 넣어주면 이 사람이 한 번 받지 않냐. 그러면 네가 이쪽에 26만 되고 다음에 판매할 때는 여기로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효율적인 거랑 그분이 판단했을 때 효율적인 건 달라요. 그분이 이해도 못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분의 의견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면 본인 파트너가 생겼을 때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효율적인 것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뭘 효율적으로 가야 되죠. 하지만 애터미는 효율보다는 감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효율보다는 감정이라는 거.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라인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달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달려고 해.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누구 달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데리고 온 사람은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죽어도 여기 달고 싶어 해. 죽어도. 왜냐하면 셋 다 가족이야. 죽어도 여기 달고 싶어 해. 그랬을 때 어깃장을 넣으면서 안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달아줘요, 그냥. 달아줘요. 설명은 사실은 여긴 아닌데 뭐 네 생각이 정 그렇다니까 일단 달아.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케이스별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괜히 여기 달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제가 이분은 좌측은 많아요. 제가 이제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우측을 달 때요. 늘 가족이 와요. 가족이 오고 또 친구가 와요. 그러면 이 친구도 여기에 가족을 달려고 해요. 그랬을 때 저는 늘 이래요. 가족은 원래 좌측에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폰서랑 같이 해나간 라인이니까 가족도 빨리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좌측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가족을 좌측에 두면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을 좌측에 보통 놓는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여기 가족 달아요. 네. 그러면 또 이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요. 가족은 원래 좌측에 넣는 게 좋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이 사람한테 가족을 좌측에 넣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다, 이 친구가 가족을 우측에 놔뒀어. 그럼 만약에 이 가족이 사업하러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 밑에는 별로 없는데 이쪽에는 쭉쭉쭉 내려가거든. 같이 하는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얘한테 원망을 하죠. 그리고 저는 늘 가족은 왼쪽에 넣는 게 좋아요. 늘 얘기하니까 가족은 왼쪽에 넣는 게 좋다는데 너 왜 나 우측에 놨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가족 왼쪽에 넣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족을 왼쪽에 넣는 게 좋아요. 요 정도. 근데 오른쪽에 넣고 싶으면 오른쪽에 드세요. 늘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사장님 왼쪽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네. 시간이 지나면요 내 말이 맞는 걸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로 되려면은 내가 그만큼 신뢰를 줘야 돼요. 어떻게 신뢰를 주냐? 내 자신부터 나를 위해 사업하지 마세요. 내 파트너가 포인트를 갖고 왔을 때, 그러니까 팔아서 포인트를 갖고 와서 매출을 넣을 때, 그리고 내 파트너가 누군가를 모셔왔을 때, 그때 그 파트너 위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파트너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나 위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위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나 위주로 그동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늘 파트너 위주로 생각을 해주면 보니까 저 스폰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더 좋았네? 늘 더 좋았는데 계속 내 생각으로 해서 지금 잘못됐네? 이런 판단을 계속 하면은 나중에는 사장님 그분은 좌측에 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네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봐봐요. 그때 그 사람 좌측에 달라 그랬잖아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여기 달았어요. 그쵸? 저 좀 말리지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장님 그 경험을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요. 언쟁하지 말고요.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면서 나는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부터가 내 마음밭을 잘 읽어야 돼요. 파트너 위주로 해야 돼요. 파트너의 이익 위주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파트너의 이익 위주로. 네. 근데 또 착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온 포인트나 그 사람이 모셔온 파트너를 모셔온 사람 위주로 안내를 해주라는 얘기지 내 거를 넣어주고 내가 손해보면서 그 사람한테 해주고 이러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미나장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파트너 위주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폰서는 손해보면서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스폰서도 돈 벌려고 온 거예요. 스폰서도 자기 돈 벌려고 온 거예요. 파트너를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라는 거는 그 상황에 이 파트너가 모셔온 사람이라든지 갖고 온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내가 그쪽에 포인트를 넣어줘야 할 상황에 파트너 위주로 하라는 거,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내 것도 스폰서 것도 파트너한테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거. 그거 아니에요. 스폰서도 돈을 벌러 온 거지 봉사하러 나온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놈의 스폰서가 인맥이 별로 없어요. 파트너가 한 명 나왔는데 인맥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굵직굵직한 인맥 많은 사람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3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사람은 나도 중국에 엄청난 그룹 있어. 이 사람은 나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그룹 있어. 이 사람은 나 태국에 엄청난 그룹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셔왔어요. 그러면 이 3명을 요 파트너 밑에 여기 중국은 더 클 것 같으니까 중국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태국 아는 사람하고 여기 인도네시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놈의 스폰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중국 이 사람을 꼬시려고 사장님 우측만 하세요. 여기는 한국인으로 한 20명 정도 달려있었거든요. 여기 20명 정도 달려있으니까 사장님은 우측만 하시면은 내가 좌측은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하고 태국 아는 사람, 그러니까 태국에 인맥 많다는 사람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인맥 많다는 사람 여기 붙이고요. 이렇게 한 라인으로 붙이고요. 왜? 이 사람 기분 좋으라고. 이 사람 기분 좋으라고. 지금 기분 좋으라고. 그리고 중국의 인맥을 여기다 붙인 거였죠. 그쵸. 그 욕 나오죠. 근데 이런 사람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투자할 거예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주문을 받았어. 이 사람이 스스로 구매할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요. 계속 나한테 포인트 넣어달라고 한 거야. 포인트 넣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해모임 10만 포인트, 앱솔루트 10만 포인트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쪽이든 이 사람 밑으로 넣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쪽은 자기가 넘쳐. 50만 포인트 됐어. 이쪽은 20만 포인트밖에 안 됐어. 그러다 보니 이거 20만을 여기 다 넣으면 70만이잖아.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여기다 넣는 거야. 이런 사람은 허다하죠.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런 사람 많죠. 들어봤죠. 네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뽑았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안 주고. 20만원 그러면 이쪽 넘치니까 넘치는 쪽은 계속 넘쳐요. 포인트에 목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스폰서가요. 이 파트너가 이런 3명 굵직굵직한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좌에 한 50명 정도 달려있어요. 좌에 한 50명 정도 달려있어요. 근데 50명 달려있으면 하위에 판매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기 판매사가 없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괜찮은 인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 인맥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맥 많다 아무리 외쳐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세미나 미팅에 안착시키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 사람 안착 안 되면 사업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 여기 있고 이 사람 여기 잘할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이 3사람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 왜 여기 3사람 다 붙여주는지 아세요? 물론 여기에는 잘할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인 거는 이 사람
꼬시려고. 이 사람 기분 좋으라고. 이 사람 기분 좋으라고. 이 사람 꼬시려고. 그쵸? 이렇게 해놔서 이 사람 기분 좋게 만들면 이 사람이 계속 여기 열심히 하면 사겠죠? 그러면 이 중에 한 명만 터져도 나는 성공하죠? 그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조곤조곤 설명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2명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1명이라도 붙이고 여기 2명을 붙여야 이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여기에 몇 명 있다고 이 사람이 자꾸 이쪽만 붙이고 싶어 하니까 그냥 다 이 사람 좋으라고. 1명만 성공하면 난 성공하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알죠. 1명만 성공하면 저 사람 성공하겠구나. 그럼 나중에 여기 인맥 다 달아버리면 여기는 밸런스가 너무 없잖아. 달 사람도 없어. 이 사람은 성공 못해. 여기는 커지잖아요. 그럼 나는 성공해. 그럼 이 사람은 미래는 신경을 안 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잘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첫 번째로는 여기에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장님. 그래서 물론 사장님의 그 3분 인맥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좌에도 반드시 사장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해요. 다 우측에 달아버리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도 3명 다 여기 붙이겠다고 끝까지 우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정답.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붙일게요 한 사람이 1명 있어요. 그럼 나중에 붙이세요 하고 3명 여기 다 달아줘요. 근데 그러면은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은 2명 여기 붙이고 내가 봤을 때는 하니까 상담을 하니까 요 2명이 삐까삐까 할 것 같고 여기는 좀 시들시들해. 그러면 요 사람을 요 2명을 좌에 붙이고 요 1명을 우에 붙여. 그럼 요 사람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것도 생각을 하면서 붙이는 거예요. 여기 1명, 여기 2명.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위 파트너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감정도 고려하면서 상담을 하라.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지난번에 한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 건데 너무 번개 뿌려 통거 먹듯이 한 거라 가지고 제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에릭슨이었나? 제가 아동 간호 심리학을 배웠을 때 성장에 대한 거를 배웠거든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했던 거 그때 기억나나요? 네. 예.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이렇게 있어요. 1단계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에요. 2단계는 자율성, 3단계는 독립성, 4단계는 근면성, 5단계는 생산성.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 제가 이 책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애터미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소비자를 사업 관심자로 이끌고 이 사업 관심자를 사업자로 이끌고 이 사업자를 리더로 만드는 순서가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신뢰감을 형성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강정자 권사님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강정자 권사님은 사업을 알아보는 단계란 말이야. 알아보는 단계에서 미팅 빠지면 안 돼, 세미나 빠지면 안 돼, 그럼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 주면서
그분에 맞게 안내해 주면서 나와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는 스스로 좀 해보게 해야 돼. 회원 가입도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구매도 스스로 하고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하면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해.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내가 회원 가입시켜보면 되거든. 이거는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면서 요 정도 되면요. 자율성으로 2단계 자율성이거든요. 에릭슨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2단계 자율성일 때는 애터미에서는 애터미 좋아. 좋고 싸. 진짜 이거 소비자 모으는 좋은 사업이야. 요 정도로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세미나나 아니면 가입 유도를 시키거든요. 가입 유도. 근데 스스로 못 하거든요. 가입시키는 거는. 그럼 그때 계속적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포인트 보는 방법도 알려주고 사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터미 좋아, 싸고 좋아, 가입해서 써.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사람이 가르쳐준 거를 다 숙지를 했어요. 가입, 구매 이걸 다 숙지를 했어요. 그러면 독립성이 생겨요. 이거 하면서 애터미 싸고 좋아 써봐, 가입해서 써봐, 스스로 구매해서 써봐. 또 그 얘기 하면서 가입과 구매하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독립성이 생겨요. 독립성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혼자 가서 가입도 시키고 구매도 하고 배달도 해요. 이 사람이 독립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 김태현 사장님 정도인 거죠. 김태현 사장님 가입 스스로 시키죠. 구매 스스로 하죠. 판매도 하잖아요. 이거 사봐. 그러면 그럼 좀 갖다 줘봐. 그럼 갖다 주고 그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독립성. 지금 김태현 사장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김태현 사장님이 일주일에 2번 오잖아요.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독립성 단계에서는요. 너무 또 미팅과 세미나에 막 어깃장을 놓으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잘한다 하면서 그러면은 센터에 1번이라도 와봐. 2번이라도 와봐. 그래서 슬슬 근면성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요 신뢰감 때는 세미나에 1번 와봐. 1번 왔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센터에 1번 왔을 때도 감사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자율성일 때는 스스로 구매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애터미 얘기 사람들한테 좋고 싸다, 가입해봐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율성일 때는요. 가입해봐 해서 사람을 한 명 가입시킬 사람을 모시고 왔어. 그럼 나한테 보낸다. 생년월일 SK텔레콤 하면 내가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대신 회원가입을 시켜주잖아요. 그쵸?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네가 해야지. 내가 저번에 가르쳐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해. 독립성이 생기면. 네. 계속 근데 가르쳐줘야죠. 내가 계속 하면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잘했어.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이걸로 한번 가르쳐줘 볼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해.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3단계로 오면은 이제 독립성. 자기가 이제 아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한 80% 알았을 때 시도하거든요. 보통 50% 알았을 때 시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모르는 것에 자기가 모른다는 걸 들키는 것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80, 90% 알아야지 시도를 시작해요. 네. 그 정도로 찼을 때 본인이 스스로 가입시키고 구매하고 배달까지 다녀. 그러면 보통은 있잖아요. 나는 리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하산한다. 하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요. 요까지 오면요. 하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센터 갈 필요도 없고 세미나 갈 필요도 없다고
그게 일반적이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깨주는 게 애터미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이걸로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애터미 네가 이제 데리고 올 사람이 있지. 근데 그 데리고 올 사람을 우리 센터에 안착시키는 게 가장 관건인 일이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네가 먼저 앉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출근한다고 생각해. 이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명성을 만들어주는 단계. 독립성을 지나서, 독립성을 지나서 근면성을 만들어주는 단계에서 약간 좀 약간 압박을 하는 거죠. 푸시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압박이 들어가도 된다. 왜 센터에 와야 되는지, 왜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들어가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근데 요 단계에서 이게 들어가 버리면요. 요게 들어가 버리면 도망가요. 내가 못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도에서 들어가면요. 어느 정도 들어와요.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생겨요. 따라오는 사람만 붙잡고 가면 돼요. 이것도 있죠? 물갈이가 돼요, 사장님. 지금 우리 예전에 이미땡 사장님도 계셨고, 그죠? 조땡땡 사장님도 계셨고, 사업자들이 여기 계신 분이 처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열심히 나오자마자 판매사 유지하던 분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 우측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지금 없어요. 이게 물갈이가 되면서 또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가고 나갈 사람 나가 들어가고 100번째 만난 사람이 대발이 그 사람으로서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하면 성공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나의 사람을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애가 타고 애가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포기 안 하는. 그래서 한 명 나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지. 또 나가고 들어오고 해요. 들어온 사람만 붙잡고 가면 돼요. 나간 사람은 볼 필요 없어야지. 이 사람이 미련이 남다. 내가 끝까지 막 어깃장 놓고 잡고 가지 말려고 하면은 미련 없이 떠나요. 근데 나는 원래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아. 나는 너 아니래도 성공해. 제가 사장님들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한 분이 아까 제 성공하는 걸 못 봐 하고 내가 떠난다 그랬죠. 그 사람은 진짜 바본 거예요. 자기 없으면요, 자기가 떠나면요, 성공 안 한 사람은 자기 혼자예요. 이 사람요, 결국 성공해요. 버티면 물갈이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 결국 성공해요. 나 제 성공하는 걸 보기 싫어. 혼자 성공 못하는 거예요. 간 사람 혼자. 그 생각을 사장님이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에요. 가? 나는 온 사람 붙들고 나는 가. 그 마음이 필요해요. 여기 압박을 근데 말을 안 듣는다고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또 나가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도 쿨하게. 나도 쿨하고. 근데 하여튼 조금 주제에서 벗어났는데 근면성을 가졌을 때 요때 압박이 들어가야지 요 전에 압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다 와야 된다. 무조건 다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눈치 보면서 어떤 분은 요거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눈치 보면서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요. 내가 너 스스로 구매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살 것 같거든. 이 사람 꼴랑 치약 하나 칫솔 하나 행운이 하나 사는 사람 없어도 그만이에요. 차라리 이걸 열심히 가르쳐줘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해요. 행운이 하나 계속 사는 사람 없어도 돼요. 한 명 없어도
왜 해요? 사업자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에서 사업자 찾으려고 소비자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소비자 필요해요. 하지만 소비자로서 내가 성공 못해요. 소비자 100명 있어도 나 성공 못해요. 사업자 2명 있는 게 나아요. 소비자 100명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눈치 보지 않고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뛰어넘을수록 내 성공은 빨리빨리 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 그럼 빨리빨리 가입하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빨리빨리 구매하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가입도 하고 구매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초대해야 돼요. 빨리빨리. 얘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이 사람한테 너무 만족해 하면서 초대를 안 해. 눈치 보느라. 오라 그러면 갈까봐. 눈치 보느라 이 초대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온다 싶으면, 어느 정도 사업자 좀 나오려고 한다 싶으면은 계속 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계속 와야 돼요. 이 미팅 계속 와야 리더예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걸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을 안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거를 그 소비자 한 명, 그 사람 눈치 보느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늦어. 나 천천히 갈래. 그건 천천히 갈래가 아니에요. 안 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꼭 하세요. 그리고요. 나는 여기 센터 오는 사람이 5명이나 돼. 내 밑에 파트도 5명이나 돼. 근데 나 왜 돈이 안 되지? 아니면은 내가 파트너 스스로 가입하고 구매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되는데 나 왜 돈이 안 되지?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면성이 생긴 다음에 생산성이 나와요. 지금 김태현 사장님한테 포인트 잘 안 뜨죠? 그쵸? 박옥순 사장님 위치로 포인트 잘 안 뜨죠? 열심히 잘 떠요. 아유. 네, 잘 하시나 보네. 열심히. 근데 박옥순 사장님도 그렇게 자꾸 두잖아요. 들어가셔요. 스스로 나온다 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은 스스로 가입하죠. 스스로 하니까. 네, 요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거를 늘려야 돼. 어떻게 늘리냐면요.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걸 일을. 부업자 세미나라고 해야 돼요. 부업자 미팅이라도 1회를 해야 돼요. 주 1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 1회 했다가 주 1회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2회로 늘리고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은 나는 낮에 가서 더 배우고 싶어. 그러면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계속 안내해야 돼요. 부업자 미팅.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충분히 능력을 키우고, 근데 저는 사장님이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박옥순 사장님이 사장님보다 더 몰라. 더 몰라. 그리고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기가 힘드시면은 같이 동영상 보면 돼요. 센터 미팅 동영상 같이 보셔도 돼요. 그걸로 부업자 미팅 시작하셔도 돼요. 제가 말레이시아나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미팅 안내할 때요. 동영상 같이 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럼 동영상 개별적으로 보면 되지.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청소하는데 무슨 동영상을 봐요. 같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때 들어오는 거랑 혼자 볼 때랑 달라요. 난 집중해서 잘 봐. 본인은 잘 보지. 그 밑에 파트너들 안 본다니까? 난 집중해서 잘 보기 때문에 나는 미팅 안 가도 돼. 본인은 잘 봐. 그럼 뭐 하냐고. 본인이 안만 잘해도 자기가 성공할 수 있냐고. 애터미는 자기가 안만 잘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하게 해야 성공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본인이 앉아 있어야지 파트너가 오지. 본인은 잘 봐도 나중에 본인 밑에 생기는 파트너들은 틀어놓고 청소하고 틀어놓고 설거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만나서 같이 봐야 돼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지 파트너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전이거든요. 야구 선수가 시합 나가기 전에 공 1억 번씩 때려요. 몇만 번씩 때려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예, 못해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예, 그때
들으셨잖아요. 서울대, 의대, 수석이 공부 제일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사람은 뭘 해야 잘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시작을 할 때요. 같이 동영상 보는 걸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더 좋은 거는 좀 TV가 크면 좋겠죠. 조그만 것보다는. 그래서 뭐 노트북도 괜찮고 더 좋은 거는 누구 집에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너네 집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그 여전도의 모임 같은 거 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홈미팅으로 가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는 한 명이 힘들고 하루는 또 한 명이 힘들고 번갈아 가면서 힘들면은 중간에 만나셔도 되고 근데 TV는 좀 큰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 1회 수원에 내려갈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주 1회 또는 2회. 왜냐면 그 밑에서 관심 사업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설득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일이 자꾸 바뀐다? 근데 어쨌든 무조건 같은 요일로 안착시켜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처음에 시행착오 있어요. 자꾸 바꾸면 안 돼. 이렇게 처음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요. 좋은 요일이 나와. 그러면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면성이 생겨야 생산성이 생긴다. 근면성 대 뭐야 왜 파트너가 이렇게 했는데 돈이 안 되지? 파트너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왜 나 돈이 안 되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면성을 지나야 그때부터 생산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지은 사장님이 이제 생산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은 사장님 스폰서가 여기 한 분 나가셨네. 네, 이제 생기는 거지. 그 전에 리더가 여기가 됐을 때, 요까지가 됐을 때 이제 이게 안착이 됐을 때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가 됐을 때부터 생산성이 생기는 거라서 그 전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 너무 포인트 만들고 돈 만들려고 너무 발휘를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지은 사장님한테 20만 포인트 팔아오라 그러는 것보다는 한 달에 10,000포인트 팔아도 이것부터 요까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포인트 강조하면요. 이 사람 이거 만들기 힘들어요. 나 이거 8년 안 해야지 거기 갈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세요. 포인트에 집중할 필요 없어. 너 빨리 바꿔. 너네 집에 있는 거 콘크렌즈하고 너 왜 아직도 애턴도 안 써? 빨리 바꿔.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저절로 해요. 저절로. 우리의 목표, 사업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목표 뭐였어요? 많이 알리고, 많이 가입시키고, 많이 포인트 만들고. 내 파트너에 대한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거 버리세요. 초기 사업자들은 누구나 목표가 그거예요. 내가 누구 한 명 사업시키면 그 사람이 빨리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빨리 많이 팔고 이게 목표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이 한 사람이 10명한테 알리는 것보다 한 명한테 안 알려도 요거까지 오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나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돼서 출근 못할 것 같아. 출근은 꼭 해야 돼요. 차라리 오후로 옮기세요.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요렇게까지 오면은 이제 자유로운 리더로 놔둬야 돼요. 너무 내 거를 한 번이라도 막 뭐 빠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쟤 빠졌다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요까지 오면은 리더예요. 근데 계속 빠지면 안 되겠지만 요까지 오면 리더기 때문에 그 리더의 생각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가 이제 8살이 됐어요. 8살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더 잘하죠. 뭐 오리든지 뭐 뭘 만들든지 제가 하는 게 더 잘하죠.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거 다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보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해줘야지 이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주은이가 성장을 할 수 있죠.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아동심리학이에요. 아동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내가 편하려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을 보시면은 제가 신규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정아 사장님도 신규죠 아직. 그리고 이재영 사장님, 김선호 사장님 다 신규잖아요. 아직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김선호 사장님 쫓아다니고 이재영 사장님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클 때까지.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이분들을 빨리 이렇게 만들어야지 독립적인 리더가 돼서 10번 만난 사람을 10명 만나. 그럼 10번 쫓아다녀야 되는 거. 사람을 10명 만나는데 3번만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거든. 대처할 수 있거든. 좀 굵직굵직한 사람한테만 제가 가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재영 사장님은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다녀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어느 정도 해놓고 부를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면은 내가 100명 만났을 때 100명 다 안 쫓아다니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파트너 한두 명 나와요. 그쵸? 만약에 2명이 나왔다. 그럼 내가 쫓아다닐 수 있어요. 내가 회원가입 다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이 2명이 2명을 데리고 왔어. 그럼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래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세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너무 소중해가지고 막 6살까지 업고 다니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 그럼 내가 6살까지 업고 다니잖아요. 그럼 얘가 버릇이 들어가지고 12살 때까지 업어달라고 그래. 안 업어주면 난리나.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파트너가 똑같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애터미에 들어오면요, 애기가 돼요, 애기. 물론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게요. 애터미에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돼요. 애기들 특징 1번 자기만 생각한다. 2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엎질르죠. 예. 그런 애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애터미만 딱 나가면 되게 거룩해, 사람이. 그래서 애터미만 들어오면은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막 거저먹으려고 그러고. 애터미를 딱 나가면 엄청 열심히 일해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고 다니고. 근데 애터미만 딱 보면은 거저먹으려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애터미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아동심리학이 너무 딱딱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성인이에요. 그래서 애기 취급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인정은 해줘야 되겠지만 내가 그분들을 이 단계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1단계인데 과하게 막 생산성을 막 1단계 빨리 말해봐, 알려봐, 주변에 좀 팔아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럼 뭐야 다단계야? 뭐 이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파트너를 이 단계별로 안내하자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쯤 와 있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쯤 와 있나. 내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나. 독립적으로 가입, 구매, 배달 다 하고 있나. 근면하게 하고 있나. 내 파트너가 오란 소리 안 해도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오란 소리 안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실 분이죠. 예, 어쨌든 지금 독립성, 이 근면성은 되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 멤버들이. 근데 요 부분에서 좀 부족하면서 요 부분 지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인가, 내가 과연 리더인가, 내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나를 먼저 돌아보는 단계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파트너한테도 이렇게 안내를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네가 어느 단계인 것 같아? 나는 모르겠으니 네 스스로 돌아가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태연 사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안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이재영 사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재영 사장님은 지금 여기까지는 거의 오시려고 그래요. 왜냐면 배우려고 하거든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되니까 좀 가르쳐줘. 여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단계를 안내할 차례예요. 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내가 내 파트너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본인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야야야 너 여기밖에 안 돼. 뭐 여기야? 이러시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애터미는 이 아동 심리학 이 단계와 똑같아. 그래서 요렇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네가 파트너가 생기면 안내를 해야 돼. 신뢰감 형성해야 되는데 막 팔아라고 생산성을 기대하고 막 팔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성으로 만들고 근면성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대한 빨리 독립적으로 가입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봐. 그러면서 너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리더가 됐는지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리더가 됐는지 네가 한번 되돌아보고 네가 너만 복제시키면 성공할 것 같은지 그거를 생각해보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계속적으로 파트너들한테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오늘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잖아요.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사장님들도 이걸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그리고 파트너한테도 이거를 말씀하실 수 있고 본인도 진단하고 파트너도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게 이걸 잊지 마시고 계속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감에서 생산성을 요구하지 않게 1단계에서 출근을 요구하지 않게 요구는 해도 돼요. 우리는 맨날 출근해. 원래 출근하는 사업이거든. 그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도 돼요. 근데 압박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물론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요. 근데 변화되면 사람도 있거든요. 변화되는 사람. 처음부터 2단계나 2단계에서 출근 안 한다고 이 사람 버릴 카드.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제대로 안내했을 때는 충분히 따라온 사람이었는데 내가 2단계에서 2단계를 요구하고 2단계에서 2단계를 요구해서 떠나간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내한테 정말 소중한 파트너분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안내해서 다 같이 성공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 조금 결단한 부분 있으신 분? 네. 진짜 국장님이 책을 너무 잘 읽으신데 정말 이거 진짜 애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때 파트너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분들한테 뭐 2단계도 안 됐는데 가입해보세요, 구매하세요 이렇게 강요하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출근도 하셔야 되고 세미나를 참석하셔야 되고 미팅도 가야 된다 이렇게 너무 밀어붙이진 않았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저 단계별로 먼저 진단을 제가 다 하고 제 스스로 소비자들에게 맞춰서 하고 나서 안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 들으니까 머리가 확 트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위 파트너들이 조금 있는데 거의 다 수면 상태예요. 내가 너무 밀어붙여서 나를 멀리 하는 것 같아. 이거 딱 들으니까 이게 딱 맞는구나. 이건 너무 밀어붙이니까 아예 멀어져요. 맞아요. 아예 안 해버려요. 아예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언제 어떻게 또 깨우쳐야 되죠.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저도 보면서 오늘 날 너무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압박은 아니더라도 주 2회씩 미팅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네. 이제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그러면은
박옥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 1회 네, 정해서 해야 돼요. 네.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 옮기실 수 있는데 최대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게 되면은 그리고 혼자 안 와도 되고 누구랑 같이 와도 된다. 그거를 처음에는 뭐 그런 말을 해도 혼자 올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사장님께서 누구랑 같이 와도 돼. 누구 부를 사람 없어? 그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한 명씩 오게 되거든요. 네, 가더라도. 예. 그래서 주 1회는 꼭 해야 되겠다. 예. 되도록이면 장소도 사실 정해 놓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박옥순 사장님 같이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누구죠? 이름 뭐였죠? 한 분 그때 계속 오신다고 그랬던 이분이 님도 처음에는 나 못 가 그랬다가 근처 지나다 보면은 시간 보고 하고 있겠네 하고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는 정하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센터 사원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매일매일 에이코어 아자아자를 하겠습니다. 네, 센터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매일매일 에이코어 아자아자.